(2021년) 하반기 심야 책방. 자, 첫 번째 시간을 맡게 된 오동진 작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하반기의 일정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날은 2021년 8월 26일 금요일, 오늘이죠. 두 번째 시간은 9월 24일 금요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10월 29일, 그 다음은 11월 26일, 이런 식으로 총 4번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설 하반기는 소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일단은 소설, 첫 시간의 진행 순서는요. 소중한 나의 이야기, 그리고 제 인생 소설. 이제 인생 소설의 제 책 제목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는데 정말 감명 깊게 읽고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오동진 작가의 답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처음 보시는 거니까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이제 호남 원일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작가 오동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노경구 담임 선생님이 제가 시를 써서 냈는데 선생님이 정말 감탄하시면서 동진아, 너는 꼭 세계적인 문학가로 성장할 것이야 라고 칭찬을 받은 후, 그 후로부터 책을 더 많이 읽고 꾸준히 시와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중학교 2학년 때 더 나은 소설 2016년에 출간을 하였고요. 그리고 넌 별처럼 예뻐 이번 연도의 그림책으로 2026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고등학생인데 책이 2권이나 출간이 되었네요. 네, 제 책은 이렇게 2개 출간이 되었고요. 부모님의 도움이 크기도 하였고, 네, 부모님 아니었으면 아마도 책 쓸 생각도 안 하고 살았겠죠. 일단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문학에 대해서 좀 뜻을 소개할 건데요. 일단 문학이란 첫 번째로 과거에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인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에는 의미가 매우 좁아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시, 소설, 희곡, 수필, 일기 등에 한정되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와 소설, 희곡, 수필, 일기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게 문학이고요. 그리고 언어를 표현 매개체를 하는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건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자, 문학도 있으면 이제 비문학이라는 것도 있겠죠. 이제 문학이라는 개념에 대비되는 용어죠. 비문학이니까. 일단 시, 소설, 희곡, 수필, 읽기 등의 문학의 모든 것에 이제 비문학이라 하고요. 언어를 표현 매개체로 하는 예술 작품이나 이제 문학에 비해 논리적이로 객관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비문학에는 이런 뜻이 있고요. 이제 소설. 자, 요즘 소설 정말 재밌고 많은 소설이 이제 웹툰으로도 바뀌고 웹툰이 또 드라마로 바뀌고, 일단 제일 기본적인 소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소설이란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허구. 이제 현실 세계에는 없는 허구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게 소설이란, 네, 작품이고요. 그리고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여 있음직한 이야기. 아무리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면 이제 또 감정이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여 있음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자, 사람들의 공감도 사고 이제 마음도
잘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좀 소설의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와 감동, 교훈 등을 주어야 좋은 작품이 됩니다. 일단 그냥 일상 맨날 똑같이 살아가는 듯이 그냥 맨날 똑같은 그런 걸로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은 재미와 감동,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큰 교훈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소설로서. 그리고 생생한 묘사와 짜임새 있는 서사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소설이니까 그 실제 그 느낌을 일단 글로만 표현하는 거니까 그 그림을 상상하기 쉽게 생생한 묘사와 짜임새 있는 서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설이란 말인데요. 소설은 더 이상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제 오동진 작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소설은 그냥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서는 진정한 마음이 와닿으면 소중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별거 아닌 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소설은 작은 게 아니라 다른 그냥 큰 의미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네. 일단 제 인생의 소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토론 캠프에 가서 처음엔 좀 가기 싫었지만 친구가 꼭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 책에 대해서 토론 캠프를 하여 친구들 이렇게 모르는 다른 학교 친구들도 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5명이서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의 책 제목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일단은 동물농장 조지 오웰에 대해 작가 소개를 해보자면 1903년 6월 25일 날 태어나셔서 1950년 1월 22일 오랫동안 알아온 결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조지 오웰은 필명이요.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란 이름이고요.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작가로서 영국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여 젊은 시절 많은 방황과 고생을 하였고 자신의 체험을 다수 문학 작품으로 출간했습니다. 자, 이제 47세 나이에 빨리 돌아가셨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조지 오웰은 이제 책을 여러 가지 출간했는데 1933년부터 49년까지 출간을 하는데 1933년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1934년 버마 시절, 1935년 목사의 딸, 1936년 염란을 날려라, 1947년 위권 부두로 가는 길. 이렇게 보면은 다 1년마다 책이 나오는데 딱 제목을 보면은 뭔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차례차례 좀 뭔가 자기의 삶을 이제 소개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책을 1년마다 매년 이렇게 책을 5권 정도 내게 됩니다. 이제 파리의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보시면 이제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하는 게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기 파리와 런던에서 밑바닥 생활을 시작하는 것부터 자기 이야기들을 쭉 써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 제가 소개할 동물농장을 쓰게 되었고요. 일단은
동물농장을 생각하면은 이제 딱 처음 들면은 이제 TV 프로그램 막 동물농장 막 동물들이 귀엽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동물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동물 진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을 풍자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의 책입니다. 그리고 1949년에 빅브라더 빅브라더가 아니라 1984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1949년에 1984라 책이라 그러면은 이제 1984라 책 제목의 뜻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빅브라더 여기 책에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이 책에서 처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작품 완성 후 건강 악화로 1950년 1월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조지울의 작품과 작가 소개 이렇게 되었고요. 일단 이제 제가 읽었던 동물농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죠. 책에 대한 소개. 일단 주요 등장인물은 진짜 동물들이 나옵니다. 자, 나폴레옹, 돼지, 이퀄, 독재자, 그리고 스콜러, 돼지, 이퀄, 나폴레옹의 충신, 그리고 복서, 말, 이제 열심히 일만 하다 죽음, 그리고 새끼 돼지들, 독재 관련의 후계자들이고요. 그리고 혁명 돼지들이 있고요. 이제 혁명 돼지들은 이제 시위를 하거나 이제 독재자에 대한 반항을 하는 혁명 돼지들이죠. 개에 물려 죽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9마리의 개들, 독재자들을 위한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이제 줄거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농장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던 동물들이 수태집 메이저 영감의 호소에 힘입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농장주 존스와 관리인들을 내쫓고 이제 동물들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스스로가 농장을 경영하게 됩니다. 이제 농장의 이름도 동물농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똑똑한 돼지인 나폴레옹, 스노볼, 그리고 스컬러의 지도와 계획 아래 모든 동물들은 평등한 동물 공화국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요 회의도 열고 문맹 퇴치의 학습 시간도 갖게 되어 말과 오리 새끼에 이르기까지 주인 의식을 갖고 농장의 운영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이제 평등의 이념에 입각한 이상적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나폴레옹의 독재가 시작되고 동물들은 오히려 더 비참한 생활에 내몰리게 됩니다. 자, 이제 반면에 나폴레옹은 지배계급을 인간보다 더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 호의호식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존스 부부가 살던 집으로 이사해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자며 옷을 입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실을 짓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적인 인간들과 상거래를 두고 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던 혁명은 완전히 실패하고 정책마다 위협과 명분만이 동원될 뿐이었습니다. 실계명도 수정되고 우직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만 하던 복서는 결국 인간의 도술장에 팔렸고 마침내 그들은 두 다리에 서서 채찍을 들고 동물들을 감시하게 되는 나폴레옹이 독재하기 전에 이제 부패하기 전에 동물농장의 7계명은 원래 두 발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 자, 인간을 적으로 돌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 친구다. 이제 그리고 어떤 동물도 옷을 입지 않는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렇게 부패하기 전 나폴레옹이 만든 동물농장의 7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계명들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네 다리도 좋지만 두 다리는 더 좋다. 그리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네, 이제 나폴레옹이 7계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좋을 대로만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버린 계명들을 보시면 일단 두 다리가 더 좋다는 말은 이제 자기가 싫어하던 원래는 동물들이 싫어하던 결국엔 자기들이 인간을 따라하게 되는 그런 부패 네, 동물을 따라하게 되는 네,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고요. 돼지들이 이제 독재를 하면서 그래도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자기 돼지들만 더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돼지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종족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계명들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부패 정치죠. 네, 일단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중학교 때 듣고 저는 엄청 감명 깊어서 막 엄마한테 이 책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막 부모님한테 소개도 했었고. 네. 일단은 자 동물농장 읽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봐야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일단 무척 재밌다. 그리고 작가의 글솜씨가 뛰어나다. 그리고 동물농장 동물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오늘의 현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할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위해 일반인이 겁주는 일들도 있고요. 현실에 눈 감고 정치에 무관심한 채로 주권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동물농장이 있고 그리고 내년이면 선거권을 받게 되어 중요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 주권자로서 소중한 권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뿐인 사람, 군림하려는 사람을 조심하고 품격 있는 리더를 선택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소설에는 조지 오웰 작가처럼 우리도 직접 겪은 체험을 그냥 기억 속에 묻어두지 말고 그냥 소설로 써보는 겁니다. 일단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경험과 체험을 그냥 기억 속에 있는 그걸 한번 글로 써보는 거죠. 그리고 소중한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하는 일을 꿈꾸는 시간으로 바꿔봅시다. 지금까지 제가 갈등 있게 읽은 동물농장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만 소개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을 댓글로 생각이나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자, 다시 제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2021년 8월 26일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9월 24일 금요일 날 봅시다. 안녕.